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요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제작한 것이니 일단 참고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강남 아파트 매수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약 한 달간 지역 분석과 답사, 임장을 통하여 직접 매수를 하고자 돌아다닌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새 강남 아파트 시장은 정말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고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방배동 재건축 구역들은 현장에 나가보니 실제로 호가가 약 3억 정도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역세권, 학세권, 주변 개발 호재, 그리고 출퇴근 거리 등을 생각하여 방배 서초 등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최근 한 달간 실제로 매수를 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보았고 총 4곳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직접 매수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배 아이파크인데요. 2000년 초반식 준공으로 인근 방배 현대홈타운 1, 2, 3차와 같이 방배 현대 4차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30평대 호가 기준 18억 5천이었고요. 전세가는 대략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였었습니다. 4호선, 7호선 이수역과 도보 약 5분 거리이며 단지 규모는 130여 세대 정도로 세대수는 작지만 역과의 거리, 인근 학군 등이 빵빵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추후 8,500세대 신도시급으로 방배동 재건축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저의 거주지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하기에 바로 실입주하지는 못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매수 의사를 표명했는데 매도자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이 아닌 상가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추후 양도세가 8억 이상 부과된다고 하여 안 판다고 합니다. 매도자분이 연세가 매우 많으신 고령이셨는데 증여, 상속이나 매매나 어쨌든 추후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텐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시고 매도를 하고자 하셨던 점이 매우 아쉬운 매수 불가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배 대우 효령 아파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준공으로 방배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방배동 치곤 세대수도 300세대 이상으로 나름 규모가 있으며 3종 주거지역인데도 용적률을 200% 정도 사용하지 않아 추후 재건축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됐습니다. 30평대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도호가는 17억에서 18억 사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는 아무래도 조금 구축이다 보니 8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에 방배 5구역, 13구역 등이 공사를 앞두고 있어 역시나 추후 인강아파트, 신동아, 삼육 아파트 등과 같이 재건축이 된다면 충분한 시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 역시나 매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매도자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역시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 매도자는 40평대로 갈아타기를 원하셨고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대우 효령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매도 호가를 올리고자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막상 매수자가 나타나니 6월 종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도 그냥 추후 전망을 보고 보유하기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또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우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상급지로 갈아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강남권은 다시 한번 매도자 우위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들이댄 곳은 바로 방배 한진 로즈힐 아파트입니다. 브랜드를 포기하고 재건축을 포기하니 사실상 마음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역세권, 학세권, 저의 출퇴근 거리 등을 다시 고려해보니 비교적 깔끔하면서도 초역세권인 한진 로즈힐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 초반식의 아파트로 역시나 이수역 초역세권에 집 내부도 매우 깔끔하고 초역세권이면서 서문 여중고 등의 학세권이다 보니 전세가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30평대 기준 매도호가 17억에서 17억 5천 정도였고요. 전세 시세가 12억 정도였습니다. 비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라 그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3종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낮아 추후 재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 역시나 많은 상승률이 예상되어 역시나 매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사실은 저번에 본 실거주용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그 매수자와 저를 견주더니
결국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를 하셨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되니 강남 입성의 꿈은 정말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심기일전하여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본 곳이 바로 광배 레미안 아트힐입니다. 600세대 남짓 10개 동의 대단지에 2000년 초반식으로 보이는 외부의 모습과는 달리 단지 내부는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곳은 40평대를 보았는데요. 거실에서 우면산과 예술의 전당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갔는데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엘리베이터 앞에 벤치가 있더라고요.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영끌에서 매수하고 싶다, 품격 있는 강남 라이프 시작하고 싶다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매수 의사를 표명하고 기다렸으나 매도인 측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갭 투자자 말고 실거주자로 매도를 하고 싶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다른 매수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실상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실거주 수요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매매보다 전세 임차인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를 텐데 말입니다. 물론 현금 부자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서민 영끌러의 강남 입성의 꿈이 또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4번의 강남 입성 시도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자는 한 번 정도 실익과 향후 전망을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었던 매도자들은 사실상 20억짜리 아파트를 20억 주고 사신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전쯤에 6, 7억 하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화폐가치 차이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때는 가격도 싸고 대출도 잘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서 벼락부자가 된 것인데요. 요새는 사실상 대출도 안 나오고 아무리 화폐가치 따져도 현금 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전세 갭 투자자들은 약간 싫어한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만의 철옹성을 친다는 느낌일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그들 자체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도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값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마땅히 옮겨갈 자본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상급지에 대한 인간의 열망, 상급지의 공급은 제한적인 점 등을 보았을 때 앞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남 입성을 시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요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제작한 것이니 일단 참고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실거주를 고려한 상급지로의 이동은 옳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강남 입성 도전기를 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더욱 부자되는 5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